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침양, 마카, 부재료.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네, 애국순찰팀의 한경구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재판이 뭐 지연작전에 이재명 본인도 지연작전 뭐 쓰지만 판사들도 지연작전, 변호사들, 검사들 다 지연작전이네요. 네. 이게 어떻게? 지금은 이재명 나라예요. 그래요. 제가 윤석열 우리 대통령님 고군분투 하시는데 좀 외람 떼고 죄송한 얘기인데 뭐 그래도 우리가 직원직설로 얘기하면 이재명 나라예요. 이재명이가 대법원장도 없애버리고 지가 대법원장도 하고 지금 국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행정부 수반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정부를 좀 높이 봐요. 그런데 지금 입법부 수반입니다. 행정부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지.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 분노하고 자유협회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지만 이거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입법부가 상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재명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대법원장 부재를요 당론으로 만든 인간이에요. 이건 전 세계에 말이죠. 자유투표해 갖고 교수님이 그랬다면 또 몰라요. 당론으로 168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 당론으로 만들면 대법원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아니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국회 인준이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이 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렇게 대법원장을 김명수 체제를 끝으로 해서 아예 그냥 공석으로 해놓고 자기가 대법원장 역할까지도 하고 입법부 그리고 지금 행정부는 무시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독재 뭐 검찰 독재 그래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재명 독재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독재하고 입법 독재하면서 이건 프레임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 친형 이재선 회계사한테 하던 버릇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DNA는 친형한테 했던 거, 자기 형수한테 했던 거 그대로 몸에 밴 대로 정치도 아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뭡니까? 저희가 가훈이에요. 예, 저희 집안의 가훈이고 우리 애국순찰팀의 이제 단훈인데 이재명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지금 서울 수도권에 요거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걸었고요. 이제 전국에 저희들이 여유가 되는 대로 이재명처럼 살지 말자.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이재명처럼 안 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패륜도 아니고 이재명하고 반대로만 살면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법도 잘 지키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 우애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재명 반대로 그리고 이재명처럼 안 살면 정치인들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제가 2017년도에 광화문에서 문재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공짜로 무료로 가운 써주는 걸 하더라고요. 광화문 그 하얀 천막 치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줄을 쫙 서 있길래 세월호 앞에 가서 저도 가운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요만한 포스트잇 중에다 가운을 적어내래요. 그 한복 입은 사람이 싹 붓글씨 써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제가 써서 냈더니 갑자기 그걸 보더니 이거 못 쓴대요. 그 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건 뭐지? 안 돼. 죽어 막 손을 막 떨어요. 뭔데요 그게? 문재인처럼 살지 말자. 그걸 제가 2010년도 10월 달인가요? 광화문에서. 그 써주는 사람이 손을 막 들어. 날 맞춰. 이거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이거 써주죠. 이거 그런 거, 가운에 대한 제한이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통제하는, 안 된다는 거. 벌벌 떠고 안 써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흔히 말하는 길에서 대통령을 주순 사람이 문재인인데, 그래서 문재인처럼 살지 말자. 이걸 가문인데 이게 연이어서 말이죠. 이번에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해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 만난다고 문재인이가 떠나가니까 이재명이가 더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재명처럼만 살지 말자. 그러면 선량한 국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이거 가운
뭐 학교에는 이제 학교에도 우리 그 교훈이 있죠. 교훈이 있잖아요. 네네. 교훈도 이렇게 해놓고 아, 그럼요. 가운도 이렇게 해놓고 네. 그럼 저 아주 정의로운 나라 됩니다. 네. 바른 나라 됩니다. 우리 교수님 인정하시죠? 아, 예, 네. 이재명처럼만 반대로 살면 선량하고 법도 잘 지키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막무가내냐면요. 지금 공직선거법이 지금 작년 9월에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벌써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이게 6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직을 빨리 왜 선출직이니까 박탈하고 새로운 우리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를 메꾸라는 의미에서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넘는데 1심도 안 끝났고요. 그 와중에 4번이나 지 맘대로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이란 DNA가 몸에 밴 거예요. 그냥 단순 뭐 리플리 증후군 이게 아니고 저는 저 숨 쉬는 것도 가짜로 쉬는 것 같아요. 단식도. 요즘에 그 저기 있잖아요. 그 펜싱 선수 누구죠? 그 남현희 씨. 남현이 그 사친 그 예. 동거 전창조. 예. 전창조 이제 네. 나는 그 이재명이 떠올라. 그럼요. 왜요?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 소리치고 하는데 옛날에 낸시랭 신랑 왕진진 네. 뭐 이거 다 그 이재명.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재명 또 그 전창조라고 그 남현 씨한테 뭐 거짓말을 해서 뭐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뭐 4명의 목소리도 됐다 이게 완전 팔색조잖아요. 네. 카멜레온. 그게 이재명이다라고 좀 봐요. 이재명이 하는 행보 보면 울었다, 웃었다, 지팡이 들었다, 뛰어다녔다, 아이고.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그 개항 을로 갔잖아요. 송영길 지역구. 예. 그 전창조 고향이 개항에서 가까워요. 그 조금 올라가면 강화예요. 그 강화 출신입니다. 그 전창조가. 예. 그 제가 볼 때 이재명이가 글로 이사 가니까 그 물이 흐려진 것 같아. 바로 그 물을 흐려놓네. 예, 똑같은 인물, 똑같은 짓거리 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이재명이 얼마나 웃기냐면 4번이나 거짓말까지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국회 일정상 법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국회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게. 국정감사 때문입니다. 해놓고 국정감사 안 나왔어요. 아니, 자기는 그래도 아니 가지고 놀아. 가지고 놀아요. 카메라가 따라다닌다는 거 뻔히 알 텐데 문자도 들통나고 이런 거. 그래서 카메라들이 항상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알 텐데요. 아, 거짓말하는 거면 진짜 전창조야. 거짓말하는 거면 야, 언제 그랬는데 자기 국회 일정이 있대요. 그리고 단식 때문에 못한대. 단식 때문에 자기 법원 출석 못한대. 그리고는 저희 갔잖아요. 보궐선거 강서구. 아니 교수님 유세 따라다니는 게 힘들어요. 법원에서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지 맘대로요. 자기 완전히 뭐 우리나라를 지 맘대로 가지고 놉니다. 예, 뭐 무소불이고 오히려 그 지금 범죄 용의자라고 이제 지명되는 이재명이가 거꾸로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자기 왕이 조선 때 왕도 저렇게 무소불이가 아니에요. 지금 더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을 재판하는 형사 지금 34부인가요? 예, 거기에 재판장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도 합의부예요. 그만큼 이제 중차대하게 보는 거죠. 네, 단독부가 합의부에서 하는데 저는 그 재판장이 지금 이재명한테 어린아가 있다, 쫄아 있다. 판사 스스로가 자기의 위상을 깎아먹고 있는 거다. 아무리 사법부의 수장이 없다 하더라도 범죄인한테 쫄으면 완전히 쫄았죠. 그냥 단순 쫄은 게 아니고 완전히 왜냐하면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지금 아니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대요. 일방적으로 나는 국정감사 때문에 그렇다. 판사가 위축되고 긴장하고 피고인을 앞에 두고 피고인 마음대로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의 그 재판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 재판장이 대통령이에요. 법정 안에서는. 법정 안에서는 그렇죠. 아, 그럼요. 그 권위를 또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형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재명 앞에서는 강아지예요. 재판장도 필요. 강규태라고 하는 재판장인데 형사 34부 이 강규태 판사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합의부의 재판장이면 상당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법부 내에서도. 그런데 피고인 이재명 앞에서는 완전히 꼬리 내리고 이게 스스로 사법부가 대법원장이라는 수장이 없지만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렇게 범죄 용의자 피고인 앞에서 스스로의 자기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면 권위를 저렇게 실추시킨다면
저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이 판사들, 재판장들 보면요. 민생사범들 우리 일반인 자연인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무섭잖아요. 지금 우리 활동하는 활동가 우파 삼촌도 법정에서 1심에서 구속시켰어요. 무고죄로.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구치소로. 서울구치소가 지금 꽉 찼대요. 꽉 차가지고 접견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예약도 뭐 한 달치씩 밀려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재소자가 많고 수용자가 많은데 수용자 아무리 많아도 이재명은 서울구치소에 안 들어가 있잖아.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서 교수님이 이재명을 왜 지금 구속 안 시키냐고 그 타박을요. 거꾸로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쪽에서도. 그러니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입니까? 아니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존재 이유가 네. 대통령 뽑아준 게 국민들이 이재명 문재인 잡아 넣으라고 뽑아준 물론이죠. 거거든. 근데 안 하니까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삼권 분립도 분립이지만 판사, 사법부의 영역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침해하거나 그렇지, 예.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명백하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보러 지금 판사들 대부분이 김명수 체제에서 좌편향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그런데 그걸 이재명을 갖다 집어넣지 않는다. 김의겸을 갖다 넣지 않는다. 더 탐사를 구속시키지 않는다. 서울의 소리를 뭐 징벌 하지 않는다. 맨 보수 유튜버들만 당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입법 독재 시대이고 이재명 시대다. 라고 제가 감히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인정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치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얼마 안 있어 한 1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서부터 지금은 지쳐서 얘기도 안 해요. 뭘 주장했냐면 빨리 이재명 안 잡아놓으면은 이재명한테 나중에 되치기 당한다. 되치기 당하죠. 외통수에 걸려서 되치기 당한다. 네, 이걸 네. 제가 논평을 한 1년 전에 무지하게 했어요. 그 다음엔 반향이 없길래 그냥 지쳐서 지금 얘기도 안 해. 되치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 꼼짝 대법원장 임명도 못해. 대법원장 보이콧했는데 또 임명도 못해.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오히려. 네. 근데 그때 1년 전에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때 검찰이 작전 잘 짰으면 체포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비행기 중에 때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전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꽃놀이패로 가지고 총선까지 이거 길게 가져가도 요건 이재명은 죄가 하도 많으니까 요건 뭐 잡아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 문제다 하고 루스하게 하다가 단식 시간도 줬죠. 주고. 단식까지 들어갔죠. 자꾸 몰리는 거예요. 이거 단식을 하네. 단식은 예측 못했는데 그걸 왜 예측을 못해? 그러니까 왜 통수 걸린다고 그러는데 다 걱정을 하는데도 이게 검찰에서 너무 느슨하게 했어요. 초장에 국민 여론도 좋았어요. 대장동 막 그럼요. 터졌을 때. 그럼요. 그때 쳤으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수사했으면 끝나는 건데 질질 끌어봐야겠다. 맞아요. 이렇게 너무 느슨하니까 지금 오히려 코너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떠드는 사람들 따로 있고 저희들처럼 그냥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필드에서 외치는 사람 따로 있고 답답해. 저 수뇌부들 각 분야들 보면 정말 국무위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외교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더군다나 지금 IMF 세계통화기금에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1,000조가 넘어가는데 최소 이 윤석열 정부 들여서 국가 채무가 최소화됐고 과거에 문재인 때는 상상을 못하는 130조씩 막 늘어날 때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도 긴축 재정을 최고로 잘한다고 세계통화기금 IMF가 극찬을 했어요. 속보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드러나지 않냐면 내치에서 무너지니까 언론이 부각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대치기 당할 수 있다. 대치기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1년 전에 과감하게 그렇게 예측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치기 당한다고 얘기하느냐. 댓글에도 막 그렇게 써요. 오히려. 예, 근데 저는 근거가 하나. 이재명은 무슨 짓이도 할 하시오. 놈이기 때문에 되치기 당한다. 맞습니다. 무슨 짓이든지 네. 한다. 그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다. 네. 저는 그 근거로
되치기 당한다는 거였거든. 무슨 짓? 그 무슨 짓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무슨 짓? 단식했죠. 네. 그다음에 대법원장 보이콧하죠. 네. 재판 보이콧하죠. 보이콧하죠. 별짓을 다 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 자빠지죠. 무슨 짓이든지 하는데 네.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되치기 당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80만 나오면 원 뭐 이렇게. 예, 90만 원 이거 80만 원. 추미애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교수님이 말한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결과 나오면 지금은 되치기 당하고 있는데 되치기 당한 겁니다. 그때 되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개딸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개딸화 되는 거예요. 이게 또다시 그런 위험성이 충분한 것이 검찰이 상당히 지금 저는 중앙지검 밑에 있는데 위축됐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들 수사, 송영길이 이미 다 이정근이가 불어서요. 다 수사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송영길을 못 불러요. 왜? 송영길 부르면 영장 쳐야 되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공범들이나 하범들이 구속돼 있으니까 저는 이 지금 검찰이요. 교수님께서 말한 대로 너무 아니라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고 텀을 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 정권이 문제이기보다 그 밑에 사법부나 검찰이 오히려 이 지금 이재명 당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죠. 쫄아있다. 그리고 거기는 좌파도 검찰 측에서도 많지요. 좌파가 실무 검사들이 있다. 거의 다랍니다. 거의 다.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의 찬스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회기 중에 치냐 비회기 중에 치느냐 예. 회기 중에 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고 비회기 중에 치면 그게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대로 와요. 그 비회기 찬스가 2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론가들 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민의힘 측 평론가들도 그러더라고요. 비회기 중에 치면 말하자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기 중에 쳐서 입법부에 투표를 받아서 이재명이 분명히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거다 이거야. 그러면 입법부가 민주당이 무너진다. 그 수가 더 낫다고 이지랄을 하더라고. 정치적 계산이에요. 정치적 계산을 하더라고. 예. 아니 근데 범죄인을 영장을 치느냐 마느냐 범죄인을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를 왜 정치적으로 선거로 판단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범죄인은 범죄인스럽게 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간단한 것만 두 번째 실패한 거는 사건을 병합을 해버렸어요. 네. 하나 분명한 거 치면은 안 되면 또 치면 되는데 맞아요. 합쳐서 쳤어. 네. 그래가지고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송교훈과 중앙지검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막 난리치니까 그러면 사건을 병합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더라고. 그 판단이 틀렸잖아. 개별적으로 쳤어야 되는데 본인 입으로 민주당 의원 앞에서 그러면 사건을 개별적으로 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배려했다. 예. 왜 배려를 해 범죄인한테? 쫄아 있는 거예요. 중앙지검장도 국회에 나와서 그런 발언할 정도로 배려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검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럼. 예, 수장이 그따위 얘기하는데 밑에서는 지검장님, 지금 저 회기 중에 해서 이렇게 그럼요. 가결됩니다. 네. 이렇게 더 쟤네들을 분열시키는 게 더 나습니다. 비회기 중에 괜히 영장 치면 여론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개딸들 몰려와요. 네. 쫄아가지고. 쫄아서 그러고. 요 밑에 위축돼가지고. 밑에 검사들이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병합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개별적으로 일하면 우리도 일이 피곤하고 맞아요. 병합. 요렇게 한 놈들이 그 밑에 있다. 검사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그만큼 이재명 당을 의식하고 개딸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겁한 검사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지만 통상 교수님 말씀대로 이 병합은요. 피고인들이 자기들을 유리하려고 병합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재판부에. 근데 왜 재판부가 해? 알아서 병합시켜주는, 검찰이 알아서 병합시켜주는,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어차피 쪼개기 살라미로 어차피 그 디테일하게
오히려 재질이 나쁘면은요, 오히려 병합을 더 안 시켜줍니다. 그렇지. 근데 왜 왜냐면 병합을 해? 예, 재판상에 병합을 시키면요, 최고 상위 형량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병합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피고인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차피 나 죄짓고 깜빵 갈 건데 형량을 좀 줄이려고. 어차피 여러 건 100건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최고 형량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피고인들이나 범죄 용의자들이 검찰이나 판사로부터 병합시켜주세요, 병합시켜서 그렇게 요청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극악무도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등골을 뺀 심각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 알아서 자기들이 친절하게 병합을 시켜준 거예요. 검찰에 병합시켜줘. 네. 재판부가 받아주고. 재판부는 받아주고. 네. 재판부. 이재명 세상이에요. 이재명 예, 세상이. 지가 대법원장하고 당대표하고 뭐 국회의장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다 해먹는 겁니다. 예. 아이고 거기 우리 행정부는 질질질질 끌려가고 그럼요. 사법부는 쫄아서 인질이 돼 있고 지금 입법부 수반이랍니다, 교수님. 예. 참. 입법부 수반. 네. 참 대단한 나라 됐습니다. 환경고 애국수산팀 단장이었습니다. 애국수산팀의 그 활동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